안녕하세요. 리더십? 참 어렵죠? 이건 2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고전 속에서 현대 조직의 리더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공자의 날카로운 통찰숙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죠. 리더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장 최악의 실수가 과연 뭘까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흔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급함의 함정. 이게 뭐냐면요. 충분한 실력이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단지 열정이 넘친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파격적인 인재 발탁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려 2500년 전 성인 공자께서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제자를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논어에 실린 이 짧은 대화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자가 얼마나 단호하게 꾸짖었는지 그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요, 아직 학문이 부족한 동료 자고를 비읍이라는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해버려요. 아마 아끼는 후배한테 좋은 기회를 주려는 그런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공자의 반응은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자식을 해치는구나.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해친다하고 번역된 hen자, 적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해를 끼친다 정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다, 심지어는 죽이다라는 파괴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감당 못할 책임을 맡기는 건 그 사람의 가능성을 훔치고 미래를 망가뜨리는 범죄 행위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인 셈입니다. 스승한테 이렇게까지 혼나니까 자로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거기에도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면 되지 굳이 책상에 앉아서 책만 읽는 게 공부입니까? 어때요? 이론보다 실전이지 딱 이 얘기잖아요. 지금 들어도 너무 익숙한 변명 아닌가요? 이 그럴듯한 반박에 공자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이래서 내가 말재주 있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말이거든요. 공자의 마지막 말이 바로 그 말재주가 어떻게 본질을 흐리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기가 막힌 비유로 이어집니다. 바로 나무에서 물고기 찾기죠. 연못구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인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나무에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 그래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꼬집는 말입니다. 자, 이걸 리더십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리더의 열정, 그건 물고기를 꼭 잡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 같은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물이나 낚싯대 같은 제대로 된 도구, 다시 말해 역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역량도 없이 열정만 앞세우는 건, 네, 맞습니다. 그냥 나무 위에서 낚싯대를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그렇게 미워했던 명자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순히 아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실력 없는 거, 기본기가 부족한 걸 혁신이니 틀을 깨는 사고니 하는 화려한 말과 궤변으로 포장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만 번지르르 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민수라는 신임 수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들여다볼게요. 새로 부임한 수령 민수는요, 정말 열정이 넘쳤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완전히 바꿔놓겠어.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자기가 최고라고 믿는 새로운 시스템을 막 밀어붙여요. 세금도 바꾸고 시장 규칙도 자기 생각대로 싹 뜯어 고쳤습니다. 물론
백성들을 위한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예상대로 대혼란이었습니다.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밀어붙인 정책이니까요.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상인들은 혼란에 빠지고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열정만 앞선 리더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행히 민수는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처음에는 자기 의지만 고집하다가 혼란을 일으켰지만 이내에 사람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 현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하면서 마침내 지역의 안정을 되찾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그게 뭘까요? 바로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진정한 리더십을 위한 3가지 핵심 기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학문적 수양입니다. 원칙과 도덕을 깊이 이해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거죠. 둘째는 현장 경험입니다. 실무의 디테일을 알아야 탁상 공론에 빠지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경청입니다. 구성원들의 고충을 낮은 자세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겸손함,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3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있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1번 했고, 2번 했고, 3번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이 3기둥이 서로 정교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의 예술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무에 오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이 한 문장이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실천적 지성이 결여된 무모한 열정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권한은 그 사람에겐 재앙이고 조직에겐 폭력일 수 있다는 이 서늘한 경고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도구는 무엇인가요? 혹시 물고기를 잡을 그물이 아니라 나무를 타기 위한 장갑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이 역량이라는 올바른 도구와 제대로 결합되어 있는지 말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잡으려고 그토록 애쓰는 그 물고기, 혹시 나무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